지금 일본의 한국쌀 때문에 난리가 났습니다. 실제 일본 쌀값 폭등으로 살기를 찾던 오사카 주부의 대담한 결정이 국가 간 무역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사태로 번졌는데요. 국영뉴스에 등장하고 열광적인 해시태그 챌린지로 폭발하기까지 SNS 게시물 하나가 일본인들을 한국으로 몰려가게 한 놀라운 이유는 무엇일까요? 지금부터 오사카 아줌마의 이야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나카무라 하루카입니다. 오사카 스미요시구에 사는 평범한 주부예요. 오늘 아침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어요. 남편 키요시가 태블릿으로 뉴스를 보며 불렀죠. 하루카, 한국쌀 관련 기사가 났어. 화면에는 일본 가정에서 인기 급상승 중인 한국쌀이라는 기사가 있었어요. 내용을 읽는데 심장이 빨라졌어요. 최근 일본 각지에서 한국쌀의 인기가 급상승하고 있다. 일본 쌀 가격 상승과 작황 부진으로 대안을 찾던 소비자들이 한국쌀을 발견했다. SNS를 통해 입소문이 퍼지면서 일부 온라인 쇼핑몰은 품절 사태를 겪고 있다. 더 놀라운 건 기사에 제 인스타그램 게시물이 있었어요. 이름은 가려져 있었지만 분명 제가 올린 한국쌀로 지은 밥 사진과 후기였어요. 여보, 이게 내 게시물이야. 남편도 놀란 표정으로 화면을 보았어요. 하루카, 넌 인플루언서가 된 거야? 우리는 웃었지만 곧 더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어요. 기사 하단에 농림수산성 관계자의 인터뷰가 있었거든요. 최근 한국쌀 수입량이 전년 대비 300% 증가했습니다. 일본 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오후에 온라인 쇼핑몰을 확인해보니 한국쌀 상품들이 모두 일시 품절이었어요. 다른 쇼핑몰도 마찬가지였죠. 3시간 동안 10여 개 사이트를 뒤져 겨우 재고 있는 곳을 찾았는데 가격이 1000엔이나 올라 있었어요. 그래도 고시히카리보다 저렴해서 주문했어요. 저녁에 아들 유토가 물었어요. 엄마, TV에서 한국쌀 얘기하던데 우리가 먹는 거랑 같은 거예요? TV를 켜보니 한국쌀 열풍을 보도하고 있었어요. 마트에 한국쌀 코너에 긴 줄이 서 있었고 인터뷰한 주부는 처음엔 반신반의했는데 먹어보니 정말 맛있어요. 이제 우리 집은 한국쌀만 먹어요라고 말했어요. 다음 날 아침 마지막 남았던 쇼핑몰마저 품절 공지를 올렸어요. 한국쌀 구하기가 보물찾기가 됐어요. 집에서 유토의 숙제를 도와주다 TV에서 들려온 소식에 놀랐어요. 최근 일본인 관광객들이 한국에서 꼭 사가는 것, 바로 한국쌀입니다. 서울 명동의 마트에서 일본인 관광객들이 한국쌀을 사려고 줄을 서 있었어요. 한 30대 여성은 비행기 초과 요금을 내더라도 쌀을 사가겠다고 했어요. 중년 부부는 이게 여행의 하이라이트라며 다음엔 빈 캐리어를 더 가져오겠다고 했죠. 여학생들은 셀카봉으로 쌀 구매 장면을 찍고 있었어요. 해시태그 한국쌀 챌린지라는 해시태그가 유행이라고요. 인스타그램을 검색해보니 정말 수천 개의 게시물이 있었어요. 마트 매니저는 처음엔 품절 사태가 자주 있었는데 이제는 일본인 관광객을 위한 물량을 따로 확보하고 있다고 했어요. 심지어 일본 단체 관광객은 쌀만 사러 마트에 들르도록 일정을 짜기도 한다고 덧붙였죠. 뉴스가 끝나고 생각에 잠겼어요. 제 작은 선택이 이런 큰 현상이 되다니 믿기지 않았어요. 남편이 퇴근하자 뉴스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여보, 사람들이 한국까지 가서 쌀을 사온대. 남편이 물었어요. 그럼 우리도 한국 여행 계획 세워볼까? 그래, 쌀 한 보따리 사오자. 라며 서로 웃으며 말했습니다. 사실 이렇게 웃을 일은 아닌데 사실 이렇게 되기까지 일본은 그야말로 쌀값 때문에 폭풍전야와도 같았습니다. 저는 매일 아침 6시 오사카의 햇살이 싱크대를 비추는 시간에 일어납니다. 남편 키요시는 출근 준비 중이고 중학생 아들 유토는 아직 자고 있었죠. 유토가 좋아하는 볶음밥을 만들려고 했는데 쌀통이 거의 바닥났어요. 또 쌀이 부족하네. 요즘 물가가 많이 올랐어요. 특히 쌀값이 작년보다 30%나 상승했죠. 결국 빵으로 아침을 대체했어요. 하루카, 오늘은 빵이네. 키요시의 목소리에 실망감이 묻어났어요. 신문에는 일본 쌀의 가격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는 기사가 실려 있었어요. 유토도 밥이 없다는 사실에 실망했죠. 우리 가족에게 밥은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일상의 안정감이었으니까요. 슈퍼마켓에서 오케이지 고시히카리가 6,000엔까지 올랐다는 사실에 놀랐어요. 결국 저렴한 혼합쌀을 구매했지만 저녁에 지어보니 색이 누르스름하고 씁쓸한 뒷맛이 났어요. 엄마, 입안 맛 없어.
유토의 말에 가슴이 아팠어요. 그날 밤 대안을 찾아 인터넷을 검색하던 중 해외쌀 이야기 카페에서 한국쌀에 관한 게시글을 발견했어요. 한국쌀이 일본쌀보다 맛있다는 소문이 있던데 가족의 밥상을 위해 이 변화가 필요하다고 느꼈어요. 다음 날 용기를 내어 한국쌀을 주문했어요. 한국쌀 OKG 3,800엔으로 고시이카리보다 훨씬 저렴했죠. 3일 후 도착한 쌀로 밥을 지었는데 하얗고 윤기가 흘렀어요. 맛을 보니 쫀득하면서도 부드럽고 은은한 단맛이 느껴졌죠. 가족 모두 만족했고 이웃들에게도 소문이 퍼졌어요. 인스타그램에 올린 제 게시물이 폭발적인 반응을 얻었고 곧 온라인 쇼핑몰에서 한국쌀 품절 사태가 벌어졌어요. 어느 아침 남편이 태블릿을 들고 불렀어요. 하루카 한국쌀 관련 기사가 났어. 기사에는 제 인스타그램 게시물이 있었고 한국쌀 수입량이 300% 증가했다는 내용이 있었어요. 온라인 쇼핑몰은 모두 품절이었고 TV에서는 일본인들이 한국까지 가서 쌀을 사오는 현상을 보도했어요. 비행기 초과 요금을 내더라도 쌀은 사가야 해요. 인스타그램에는 해시태그 한국쌀 챌린지 해시태그가 유행이었고 한국마트에서는 일본인 관광객을 위한 물량을 따로 확보할 정도였어요. 남편과 웃으며 이야기했죠. 우리도 한국 여행 계획을 세워볼까? 당장 한국에 갈 수는 없지만 어떻게든 한국쌀을 계속 구하고 싶어요. 지난주에 발견한 새 쇼핑몰에서 삼포대를 주문했고 이웃들과 공동구매 그룹을 만들어 대량으로 주문하면 배송비를 절약할 수 있다는 걸 알았어요. 한국문화원에서 주최하는 한국 음식 페스티벌에도 참가 신청을 했어요. 거기서 한국쌀을 직접 구매할 기회가 있을지도 모르니까요. 식탁에서 시작된 작은 변화가 이제는 더 큰 의미를 갖게 되었어요. 단순한 쌀 구매를 넘어 새로운 문화에 대한 호기심으로 이어졌죠. 한국 요리책도 구입했고 유토는 한국어 몇 마디를 배우기 시작했어요. 엄마, 다음에 한국쌀 살 때 나도 같이 가자. 쌀 한 포대에서 시작된 이 여정이 우리 가족에게 새로운 세계를 열어주고 있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어요. 밤새 한국쌀에 대해 찾아본 정보가 머릿속에서 맴돌았거든요. 침대에서 나와 노트북을 다시 켜고 어젯밤에 발견한 온라인 커뮤니티로 들어갔어요. 아직 남편 키요시와 유토는 자고 있었고 조용한 아침 시간을 이용해 더 깊이 알아보고 싶었어요. 일본 주부들의 식탁 이야기라는 커뮤니티에서 한국쌀 관련 글을 더 찾아보았죠. 놀랍게도 최근 몇 개월 사이에 한국쌀에 대한 게시글이 급증해 있었어요. 대부분 일본 쌀값 상승으로 대안을 찾던 주부들이 한국쌀을 발견하게 된 경험담이었어요. 한 게시글에는 상세한 리뷰가 적혀 있었어요.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어요. 하지만 한국쌀이라는 한국쌀을 먹어보고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답니다. 밥알이 윤기가 있고 찰기도 좋아요. 무엇보다 가격이 일본 고시이카리의 60% 수준인데 맛은 전혀 뒤지지 않아요. 저는 너무 놀라 눈이 커졌어요. 게시글에 첨부된 사진을 보니 정말 밥알 하나하나가 반짝이는 것 같았어요. 밥 공기에 수북하게 담긴 흰 쌀밥은 보기만 해도 침이 고였어요. 한국쌀 진짜 맛있대요. 저도 모르게 중얼거렸죠. 더 많은 정보를 찾아보니 한국쌀을 구매할 수 있는 온라인 쇼핑몰들도 있었어요. 가격을 비교해보니 정말 일본 고급쌀보다 훨씬 저렴했어요. 스마트폰을 꺼내 바로 남편에게 메시지를 보냈어요. 여보, 한국쌀 한번 사볼까? 온라인에서 평이 정말 좋아. 잠시 후 남편의 답장이 왔어요. 한국쌀. 믿음이 안 가는데 괜찮을까? 역시 남편은 보수적이었어요. 저는 찾아본 정보와 리뷰들을 정리해서 다시 메시지를 보냈어요. 처음에는 의심스러워하던 남편도 결국 한번 시도해 볼 만하겠네라고 답장을 보내왔어요. 저는 너무 놀라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이렇게 쉽게 허락해 줄 줄은 몰랐거든요. 오전에 유토를 학교에 보내고 집으로 돌아오자마자 저는 컴퓨터 앞에 앉았어요. 여러 쇼핑몰을 비교해 본 후 아시아 식품 마켓이라는 사이트에서 한국쌀 OKG짜리를 주문했어요. 가격은 3,800엔. 일본 고시이카리보다 훨씬 저렴했어요. 주문 버튼을 누르는 순간 묘한 설렘이 가슴을 채웠어요. 이게 맞는 선택일까? 잠시 불안함이 스쳤지만 지금의 상황에선 시도해 볼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했어요. 주문 완료 메시지를 확인하고 나니 왠지 모를 성취감이 느껴졌어요.
마치 작은 모험을 시작한 기분이었죠. 그날 오후 저는 동네 마트에 들러 장을 보았어요. 우연히 이웃 미야모토 씨를 만났는데 그녀도 쌀 코너 앞에서 고민하고 있었어요. 하루카 씨, 요즘 쌀값이 미쳤어요. 어떤 걸 사야 할지 모르겠네요. 미야모토 씨의 표정에는 저와 같은 고민이 묻어 있었어요.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오늘 아침 주문한 한국쌀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사실 저는 오늘 한국쌀을 주문해 봤어요. 미야모토 씨의 눈이 동그래졌어요. 한국쌀이요? 처음 들어보네요. 맛있나요? 저는 아직 먹어보지 않았다고 솔직히 말했지만 온라인에서 본 좋은 리뷰들을 전해주었어요. 미야모토 씨는 호기심 어린 표정으로 경청했어요. 도착하면 꼭 맛 좀 알려주세요. 저도 고민이거든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다른 이웃들도 같은 고민을 하고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쌀은 우리의 일상에서 너무나 중요한 부분이니까요. 이 작은 변화가 어쩌면 우리 동네 전체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겠다는 생각에 스쳤어요. 그날 저녁 유토의 숙제를 도와주면서 한국쌀에 대해 더 알아보았어요. 유토도 호기심을 보였죠. 한국쌀이 맛있대? 언제 먹어볼 수 있어? 저는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어요. 3일 후면 배송된대. 그때 맛있는 밥 해줄게. 유토는 기대에 찬 눈빛으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는 그 순간 한국쌀이 정말 맛있기를 간절히 바랐어요. 우리 가족의 밥상이 걸려 있었으니까요. 잠들기 전 저는 배송 조회를 확인했어요. 발송 준비 중이라는 상태를 보니 왠지 모를 설렘이 느껴졌어요. 이 작은 변화가 우리 가족에게 어떤 의미가 될지 아직은 알 수 없었지만 새로운 가능성에 기대를 걸어보기로 했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평소처럼 일어나 아침 식사를 준비했어요. 남은 혼합쌀로 겨우 밥을 지었지만 맛은 여전히 별로였어요. 유토는 얼굴을 찌푸리며 억지로 밥을 먹었고 키요시는 평소보다 적은 양을 먹었어요. 어서 한국쌀이 왔으면 좋겠다. 저는 속으로 생각했어요. 그날 오후 스마트폰으로 배송 상태를 다시 확인했어요. 배송 중으로 변경되어 있었어요. 내일이면 도착할 것 같았어요. 저는 너무 기뻐서 부엌을 왔다 갔다 하며 어떤 반찬을 준비할지 고민했어요. 한국쌀의 첫 등장에 어울리는 특별한 메뉴를 준비하고 싶었거든요. 저녁 식사 때 남편과 아들에게 좋은 소식을 전했어요. 내일이면 그 한국쌀이 도착할 것 같아요. 특별한 저녁 식사를 준비할 거예요. 유토는 박수를 치며 좋아했고 남편도 미소를 지었어요. 한번 기대해 볼게. 그날 밤 저는 한국쌀로 어떤 요리를 할지 요리책을 뒤적이며 상상했어요. 온라인에서 본 윤기 흐르는 하얀 밥알들이 계속 머릿속에 떠올랐어요. 정말 그 리뷰처럼 맛있을까? 우리 가족의 입맛에 맞을까? 설레는 마음으로 잠이 들었어요. 다음 날 아침 일어나자마자 배송 조회를 확인했어요. 오늘 배송 예정이라고 표시되어 있었어요. 저는 하루 종일 초인종 소리를 기다리며 집안일을 했어요. 유토가 학교에서 돌아오면 좋은 소식을 들려줄 수 있기를 바랐어요. 오후 2시 마침내 초인종이 울렸어요. 저는 심장이 뛰며 현관으로 달려갔어요. 배송기사가 갈색 박스를 들고 서 있었어요. 나카무라 하루카님 맞으신가요? 택배 왔습니다. 저는 손이 떨리는 것을 느끼며 박스를 받아들었어요. 이 작은 상자가 우리 가족의 식탁을 바꿀 수 있을까요? 이제 곧 알게 될 거예요. 오늘 아침은 평소보다 더 일찍 일어났어요. 밤새 한국쌀에 대해 생각하느라 잠을 설쳤거든요. 남편과 아들이 아직 자는 이 조용한 시간에 노트북을 켜고 어제 발견한 일본 주부들의 식탁 이야기 커뮤니티에 다시 접속했어요. 놀랍게도 최근 몇 개월 사이 한국쌀 관련 게시글이 폭발적으로 늘어났더라고요. 대부분 저처럼 일본 쌀값 상승으로 대안을 찾던 주부들의 이야기였죠. 특히 한 게시글이 눈에 띄었어요. 한국쌀을 처음 접했을 때는 반신반의했어요. 하지만 첫 한술에 완전히 생각이 바뀌었답니다. 밥알이 반짝반짝 윤기가 돌고 찰기가 너무 좋아요. 고시이카리보다 40% 저렴한데 맛은 오히려 더 좋게 느껴져요. 첨부된 사진의 밥알은 보석처럼 빛났고 보기만 해도 침이 고였어요. 가격을 비교해보니 한국쌀 OKG 3,800엔으로 6,000엔이 넘는 고시이카리보다 훨씬 저렴했어요. 용기를 내어 남편에게 메시지를 보냈어요. 여보, 한국쌀 한번 사볼까? 리뷰도 좋고 가격도 저렴해.
처음엔 의심스러워하던 남편도 결국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좋다면 한번 먹어보자고 답했어요. 유토를 학교에 보내고 바로 아시아 식품 마켓에서 한국쌀을 주문했어요. 주문 버튼을 누르는 순간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이 선택이 맞을까 싶은 불안함도 있었지만 주문 완료 메시지를 보니 작은 모험을 시작한 것 같은 설렘이 느껴졌어요. 오후에 마트에서 우연히 만난 미야모토 씨도 쌀값 때문에 고민 중이었어요. 제가 한국쌀을 주문했다고 말하자 그녀의 눈이 커졌어요. 한국쌀이요? 맛있나요? 아직 먹어보지 않았다고 솔직히 말했지만 온라인에서 본 리뷰들을 전해드렸어요. 미야모토 씨는 도착하면 꼭 알려주세요라고 했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이 작은 변화가 어쩌면 우리 동네 전체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유토도 한국쌀에 호기심을 보였고 정말 기대돼요. 라며 눈을 반짝였어요. 매일 배송 상태를 확인하고 한국쌀로 만드는 다양한 요리법도 찾아봤어요. 특히 일본 쌀보다 물을 약간 더 많이 넣어야 한다는 팁을 메모해 두었죠. 남편도 한국쌀은 일본 쌀과 뭐가 다른 거야? 라며 관심을 보였어요. 제가 찾은 정보를 공유하니 이렇게 좋다면 왜 지금까지 몰랐던 걸까? 라고 의아해했어요. 잠들기 전 한국쌀로 지을 윤기 흐르는 밥과 그걸로 만들 주먹밥, 볶음밥, 카레라이스를 상상하며 설레는 마음으로 내일을 기다렸어요. 드디어 기다리던 택배가 도착했어요. 초인종 소리를 듣자마자 현관으로 달려갔죠.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배송기사가 내민 박스를 받아들고 저는 너무 설레서 손이 떨렸어요. 거실로 박스를 가져와 조심스럽게 열었어요. 와, 포장이 정말 예쁘네. 황금빛 쌀알 이미지가 그려진 디자인이 정말 멋졌죠. 포장 뒷면에는 일본어로 상세한 설명이 적혀 있었어요. 한국 전라남도에서 재배한 프리미엄 쌀이라고 했어요. 쌀 포대를 들어올리자 생각보다 묵직했어요. 지퍼를 열고 쌀을 한 움큼 꺼내 살펴봤어요. 쌀알 하나하나가 투명하고 윤기가 흘렀어요. 온라인 리뷰에서 본 그대로였죠. 자세히 보니 일본 고시이카리보다 쌀알이 조금 더 길쭉한 형태였어요. 냄새도 좋네. 코를 가까이 대고 맡아보니 은은한 향이 느껴졌어요. 저는 곧바로 쌀을 씻어 밥솥에 안치기로 했어요. 오늘은 남편과 유토에게 한국쌀로 지은 밥을 맛보여주고 싶었거든요. 물로 쌀을 씻는데 처음에는 물이 약간 뿌옇게 변했지만 금방 맑아졌어요. 씻어낸 쌀의 색감이 정말 고왔어요. 손으로 만져보니 촉감도 좋았어요. 씻은 쌀을 밥솥에 넣고 물을 조금 더 많이 부었어요. 온라인에서 한국 쌀은 일본 쌀보다 물을 약간 더 많이 넣어야 한다는 팁을 봤거든요. 취사 버튼을 누르고 기다리는 동안 저는 오늘 저녁 반찬을 준비했어요. 특별한 날인 만큼 유토가 좋아하는 고등어 구이와 다양한 밑반찬을 정성껏 만들었어요. 혹시 한국 쌀이 맛없으면 어쩌나 하는 걱정도 살짝 들었지만 이미 지나간 달이었죠. 드디어 밥솥에서 취사 완료 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조심스럽게 뚜껑을 열었어요. 그 순간 저는 너무 놀라 입이 떡 벌어졌어요. 와, 정말 예쁘다. 밥솥 안의 밥은 눈처럼 하얗고 윤기가 흘렀어요. 거품 하나 없이 깔끔하게 지어진 밥을 보니 절로 미소가 지어졌어요. 조심스럽게 주걱으로 한번 휘저어 보니 찰기도 적당했어요. 한 숟가락 떠서 맛을 보았죠. 정말 맛있잖아. 쫀득하면서도 부드러운 식감이 입안에서 퍼졌어요. 뒷맛도 깔끔하고 은은한 단맛이 느껴졌어요. 일본 고시이카리와는 분명 달랐지만 그 나름의 매력이 있었어요. 저는 두 번째 숟가락을 떠서 또 맛을 보았어요. 정말 맛있었어요. 한국 쌀을 처음 먹은 지 일주일이 지났어요. 그동안 우리 가족의 식탁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아침마다 유토는 엄마 오늘도 그 밥 해줘요. 라고 조르곤 했죠. 남편 키요시도 출근 전 밥공. 귀를 깨끗이 비우며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저는 이런 변화가 너무 기뻤답니다. 그날 아침도 여느 때와 다름없이 한국쌀로 밥을 지었어요. 윤기가 흐르는 하얀 밥알을 보며 절로 미소가 지어졌죠. 밥을 짓는 동안 현관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누구세요? 문을 열어보니 옆집 미야모토 씨가 서 있었어요. 약간 머뭇거리는 표정이었죠. 하루카 씨, 실례지만 그 한국쌀 이야기 좀 더 들을 수 있을까요? 미야모토 씨를 거실로 초대했어요.
마침 밥이 다 되어 한 공기 담아 대접했죠. 미야모토 씨는 첫 숟가락을 먹자마자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와, 정말 맛있네요. 이게 정말 한국살인가요? 저는 너무 놀라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미야모토 씨는 평소 까다로운 입맛으로 유명했거든요. 그런 그녀가 한국살을 칭찬한다니. 저는 기쁜 마음으로 구매 방법과 가격, 밥 짓는 팁까지 모두 알려주었어요. 그날 오후 또 다른 이웃인 타나카 씨도 찾아왔습니다. 미야모토 씨에게 이야기를 들었다면서요. 그렇게 하나둘씩 이웃들이 한국살에 대해 물어오기 시작했어요. 저는 마치 한국살 홍보대사가 된 것 같았답니다. 주말에는 동네 주부 모임이 있었어요. 5명의 주부들이 모여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곤 했죠. 그날의 주제는 단연살이었어요. 하루카 씨, 그 한국살 사진 좀 보여주세요. 얼마라고 하셨죠? 정말 저렴하네요. 우리 남편은 일본쌀만 고집하는데 한번 속여서 먹여볼까 해요. 모임이 끝나고 집에 돌아와 보니 3명의 주부가 이미 같은 한국살을 주문했다는 메시지가 와 있었어요. 저는 너무 놀라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작은 변화가 이렇게 퍼져나갈 줄은 몰랐거든요. 그날 저녁 저는 용기를 내서 한국살로 지은 밥과 반찬을 예쁘게 담아 사진을 찍었어요. 그리고 인스타그램에 올렸죠. 해시태그 한국살, 해시태그 한국살, 해시태그 일본주 부위 발견, 해시태그 새로운 맛이 발견, 가격은 저렴한데 맛은 최고예요. 우리 가족 모두가 반했답니다. 저는 팔로워가 많지 않아서 큰 반응을 기대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다음날 아침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제 게시물이 100개가 넘는 좋아요를 받았고 댓글도 쏟아졌어요. 어디서 구매하셨나요? 배송은 얼마나 걸렸나요? 일본 쌀과 비교했을 때 맛의 차이점이 궁금해요. 저는 하나하나 정성껏 답변을 달았어요. 그리고 일주일 후 더 놀라운 소식을 들었습니다. 제가 구매했던 온라인 쇼핑몰에서 한국쌀 품절 사태가 발생했다는 거예요. 그 쇼핑몰 관계자가 직접 메일을 보내왔더라고요. 최근 한국쌀의 수요가 급증하여 일시적으로 품절되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재입고할 예정이니 양해 부탁드립니다. 저는 인스타그램에 이 소식을 공유했어요. 이 밥 진짜 최고예요. 너무 인기가 많아서 품절됐대요. 제 작은 발견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다니 정말 믿기지 않았어요. 한국쌀은 이제 우리 동네에서 일종의 트렌드가 되어가고 있었답니다. 한국쌀 품절 소식을 들은 지 2주일이 지났어요. 그동안 저는 다른 온라인 쇼핑몰에서 같은 한국쌀을 구매했답니다. 다행히 아직 재고가 있는 곳을 찾을 수 있었죠. 하지만 가격은 처음보다 500엔 정도 올라 있었어요. 그래도 일본 고시이카리보다는 훨씬 저렴했기에 망설임 없이 구매했습니다. 어느 평화로운 토요일 아침 남편이 태블릿을 들고 식탁에 앉았어요. 하루카, 이거 봐봐. 일본 뉴스에 한국쌀 관련 기사가 났어. 저는 너무 놀라 그의 곁으로 달려갔어요. 화면에는 일본 가정에서 인기 급상승 중인 한국쌀이라는 제목의 기사가 보였습니다. 내용을 읽어 내려가는데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어요. 최근 일본 각지에서 한국쌀의 인기가 급상승하고 있다. 일본 쌀 가격 상승과 작황 부진으로 인해 대안을 찾던 일본 소비자들이 한국쌀을 발견한 것. 특히 SNS를 통해 입소문이 퍼지면서 일부 온라인 쇼핑몰에서는 품절 사태까지 벌어지고 있다. 기사에는 제 인스타그램 게시물이 캡처되어 있었어요. 물론 이름은 가려져 있었지만 분명 제가 올린 사진이었습니다. 여보, 이게 내 게시물이야. 남편도 놀란 표정으로 화면을 들여다보았어요. 정말이네. 하루카, 넌 이제 인플루언서가 된 거야? 우리는 잠시 웃었지만 곧 더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기사 하단에는 농림수산성 관계자의 인터뷰가 실려 있었어요. 최근 한국쌀의 수입량이 전년 대비 300% 증가했습니다. 일본 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주시하고 있으며 국내 쌀 안정화를 위한 대책을 검토 중입니다. 어느 날 저는 TV를 틀었는데 뉴스에서 특별한 내용을 다루고 있었어요. 오늘은 서울에서 특별한 현상을 취재했습니다. 최근 일본인 관광객들이 한국에서 꼭 사가는 것, 바로 한국쌀인데요. 저는 펜을 내려놓고 화면을 쳐다봤어요. 오사카 방송국 소속 아사미 기자가 서울 명동의 대형마트 앞에서 리포트를 하고 있었죠. 저는 너무 놀라 말을 잊었어요. 평일인데도 계산대 앞에 긴 줄이 늘어서 있습니다.
그것도 그 줄의 80%가 일본인 관광객들입니다. 카메라가 마트 안으로 들어갔어요. 일본인 관광객들의 카트에는 하나같이 5kg짜리 한국쌀 포대가 들어 있었습니다. 저희 집에 있는 것과 똑같은 한국쌀이었어요. 아사미 기자는 한 일본인 여성 관광객에게 인터뷰를 하고 있었습니다. 실례지만 그 쌀을 일본으로 가져가실 건가요? 30대로 보이는 그 여성은 밝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네, 맞아요. 비행기 무게 제한은요? 초과 요금 내면 되죠. 쌀은 싸게 살 수 있을 때 사야 해요. 저는 너무 놀라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어요. 이제 사람들이 한국까지 가서 쌀을 사오다니. 유토가 옆에서 숙제를 하다 말고 물었어요. 엄마, 저거 우리가 먹는 쌀이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사미 기자의 리포트는 계속됐어요. 이번에는 중년 부부를 인터뷰하고 있었습니다. 이번 여행에서 특별히 구매하고 싶은 것이 있으셨나요? 남편이 웃으며 대답했어요. 이게 이번 여행의 하이라이트예요. 다음엔 빈 캐리어 하나 더 가져올 생각입니다. 부인도 고개를 끄덕이며 덧붙였어요. 오사카에서는 구하기 힘들어요. 있어도 가격이 2배는 비싸죠. 지금은 일본에서 한국쌀이 대세예요. 작은 선택에서 시작된 한국쌀 열풍은 이제 양국의 무역과 문화에 영향을 미치는 현상이 되었어요. 저는 아직도 이 모든 일이 믿기지 않아요. 제가 단지 가족의 밥상을 지키기 위해 내린 작은 결정이 이렇게 큰 파도를 일으킬 줄은 상상도 못했거든요. TV에서 한국마트를 비추는 장면을 보고 있자니 카메라는 마트 안을 돌아다니며 더 많은 일본인 관광객들의 모습을 비추었어요. 라면, 김, 믹스커피 옆에 꼭 들어있는 5kg짜리 한국쌀 포대가 눈에 띄었어요. 어떤 사람들은 통관용 서류를 미리 출력해 들고 있기도 했고요. 한 무리의 일본인 여학생들이 셀카봉으로 한국쌀을 사는 모습을 촬영하고 있었어요. 아사미 기자가 다가가 이유를 물었어요. 인스타에 올리려고요. 지금 일본에서 한국쌀을 산 인증샷이 유행이거든요. 해시태그 한국쌀 챌린지라는 해시태그가 있어요. 저는 바로 스마트폰을 꺼내 인스타그램에 해시태그 한국쌀 챌린지를 검색해봤어요. 놀랍게도 수천 개의 게시물이 있었어요. 일본인들이 한국쌀로 지은 밥 사진, 한국 여행에서 쌀을 구매하는 인증샷, 심지어 캐리어에 쌀포대를 넣어 인천공항에서 찍은 사진까지 있었어요. 화면에서는 아사미 기자가 마트 매니저를 인터뷰하고 있었어요. 매니저는 바쁜 와중에도 친절하게 대답했습니다. 네, 최근 몇 개월 사이에 일본인 관광객의 쌀 구매가 급증했습니다. 처음에는 준비가 안 되어 품절 사태가 자주 일어났는데 지금은 일본인 관광객을 위한 물량을 따로 확보해 놓고 있어요. 이어서 매니저는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어떤 일본인 단체 관광객은 쌀만 사러 우리 마트에 들르도록 일정을 짜놓기도 해요. 한국 관광 코스에 쌀 쇼핑이 추가된 거죠. 마지막 장면에서 아사미 기자는 공항으로 가는 길에 한 관광버스를 촬영했어요. 버스 안은 일본인 관광객들로 가득 차 있었고 선반 위에는 하나같이 한국쌀 포대가 놓여 있었어요. 카메라를 향해 아사미 기자가 말했어요. 한국쌀이 기념품이 되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아사미 기자였습니다. 뉴스가 끝나고 저는 한동안 생각에 잠겼어요. 우리 가정에서 시작된 작은 선택이 이렇게 큰 현상으로 번져나갔다니 믿기지 않았어요. 남편이 퇴근해서 집에 들어왔을 때 저는 바로 뉴스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여보, 오늘 뉴스에서 본 걸 들어봐. 사람들이 한국까지 가서 우리가 먹는 쌀을 사온대. 남편은 놀란 표정으로 물었어요. 정말? 그럼 우리도 한국 여행 계획을 세워볼까? 저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그래, 가서 쌀 한 보따리 사오자.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지만 한편으로는 이 현상이 단순한 일시적 유행이 아니라 더 큰 의미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식탁 위에서 시작된 작은 변화가 어쩌면 양국 간의 더 큰 이해와 교류로 이어질 수도 있겠다는 희망을 품었답니다. 쌀값 상승과 품질 저하로 대안을 찾던 제 용기 있는 시도가 입소문을 타고 SNS를 통해 퍼져나갔고 결국에는 일본인 관광객들이 한국 쌀을 사기 위해 여행을 오는 놀라운 결과로 이어졌어요. 밥상에서 시작된 이 작은 혁명은 음식이 단순한 먹거리가 아니라 국가 간 이해와 교류의 다리가 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식탁 위의 작은 변화가 어쩌면 더 큰 변화의 시작점이 될 수 있다는 희망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저녁 한국살로 지은 윤기 도는 밥을 보면서 생각했어요. 어쩌면 우리 가족의 밥상을 살리기 위한 이 작은 선택이 우리 두 나라를 더 가깝게 만든 게 아닐까. 유토는 밥을 2그릇이나 더 먹으며 신나게 오늘 학교에서 있었던 일을 이야기했고, 키요시는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제 인생에서 이렇게 작은 선택이 이토록 큰 변화를 가져올 줄은 정말 몰랐답니다. 몇 주 전 단지 더 맛있고 저렴한 쌀을 찾아내린 결정이 이제는 뉴스에 보도되는 현상이 되다니. 인생은 정말 예측할 수 없는 것 같아요. 저는 이제 다른 한국 식품들도 시도해 보려고 해요. 어쩌면 또 다른 맛있는 발견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르니까요. 여기까지입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어떤 느낌이 드셨나요? 여러분의 소중한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시고 이 사연의 감동을 주변 친구들과 가족에게도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 하나하나가 우리 모두에게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만 눌러주시면 더 많은 감동의 이야기를 전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동감할 수 있는 이야기. 감동동감이었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